PPI 지표가 완화되면서 다시 한번 또 금리 인하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이 경제 지표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6월에 하느냐 안 하느냐, 물론 이제 기대치는 좀 낮아지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아직도 경제 지표들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부분들은 불확실합니다. 어쨌건 이 경제 지표의 호조 속에서 나스닥指数가 크게 상승을 했고요. 기술주 랠리가 돋보이게 나타났습니다. 자, 이 부분들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00불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100불까지는 너무 멀리 가는 거 아니냐 싶긴 합니다. 저는 일단 90불까지는 상승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는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100불도 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의 긴장감을 조금 만들어내고 있죠. 자, 정유주들 움직임들 굉장히 또 기대감을 많이 모으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금투세가 폐지될 것이다. 자, 이런 쪽으로 기대감이 많이 모았었는데, 총선에서 결과가 좀 뒤집어질 것이다. 왜냐면 야당 쪽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금투세 폐지 쪽으로 가는 것이 조금 애매해졌다, 이런 얘기죠. 즉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것처럼 금투세를 진행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증시에 또 다른 영향을 주지 않겠는가 생각되는 모습이 있는데, 자,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12일 금요일입니다. 미국 시장이 아주 좋게 끝났습니다. 전날 만기임에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이제 반도체 쪽으로 크게 기울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이러한 모양새가 주말에도 더 이어지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지수가 상승하면서 2700포인트에 대한 지지선 여부를 더 확고히 다져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대신에 또 주말이기 때문에 또 만기일날 들어왔었던 강력한 매수에 대한 어떤 반발 효과,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조금 출렁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모두 같이 생각하면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01%입니다. 상승 출발, 그 다음에 하락으로 전환이 됐다가 다시 상승 전환되면서 분위기가 좀 좋아졌었는데, 막판에 다시 조금 떨어지면서 그냥 보합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 출발 이후에 살짝 마이너스 들어가긴 했었습니다만, 바로 주가 올라오면서 무려 1.68%나 상승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요. 일단 다우지수도 낙폭을 회복했다는 거, 그 다음에 나스닥이 강하게 상승했다는 거, 그 다음에 기술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움직여줬다라는 거, 대부분의 기술주가 상승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매우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위기가 많이 또 좋아지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요. 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제 PPI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산자 물가 지표인데요. 자, 어제 발표된 게 어제 영향을 줬던 게 이제 CPI 지표.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표인데, 이 PPI 지표, 생산자 물가 지표는 뭐냐? 쉽게 얘기하면은 CPI 같은 경우는 소비자, 우리가 사들이는 물건에 대한 그 가격이고요. 생산자 물가 지표는 생산자들이 물건을 만들 때 체감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 물가가 낮아진다라는 것은요, 결과적으로 물건 가격 인하 쪽으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물건의 가격이 인하가 된다라면 이 PPI 지표의 하락은 장기적 관점에서 결과적으로 이제 CPI 지표의 하락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생산자 물가 지표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CPI 지표가 떨어지지 않는다라면 기업의 실적이 늘어나는 상황이 되겠죠. 즉 원재료 가격이나 전체적으로 이제 물건을 만들 때 들어가는 이런 비용이 감소하게 됐는데 물건 가격은 그대로다. 그럼 마진율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기업 입장에게는 이 PPI 지표가 떨어지는 것이 긍정적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마진율보다는 조금 더 많이 팔리는 것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물건의 가격을 살짝 인하시킬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CPI 지표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라
얘기하면은 다시 물가에 대한 어떤 기대치 이런 것들이 또 예전처럼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에 따른 금리 인하가 또 다시 생겨날 수 있지 않겠느냐. 계속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요. 지금 5월, 6월 달 지표가 나와서 6월 FOMC가 진행될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즉 CPI 지표는 아직도 5월 달, 6월 달 발표될 거 2번 남아 있고요. PPI도 역시 마찬가지. 그다음에 실업률 마찬가지. 이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지금 현재 최소 2번 정도는 더 봐야지만이 시장에서 그 방향성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는 경제 지표 때문에 또 연준이 막 흔들린다, 움직인다, 뭐 이런 것들은 별다른 의미가 없을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시장의 방향성은 우상향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된다면 더 좋고요.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 우상향의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특히 기술주들, 네, 반도체 랠리, AI를 중심으로 한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상승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고평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은 조금 억누르면서 주가가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어떤 베이스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금리 인하 확률이 위축된 상태로 유지가 됐다. 네, 75.8% 6월에 금리가 동결될 확률은 75.8% 여전히 높지만 그래도 어제 80%가 넘었던 것에 비하면 조금 완화되었다. 여기서 이제 뭐 분위기가 더 개선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5월 1일, 4월 말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FOMC에서 이제 금리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 따라서 분위기는 더 많이 좋아질 수 있겠다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금방금방 변하니까요. 크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거예요. 네. 자, 기술주들의 움직임도 보시면 엔비디아가 무려 4%나 상승하게 됩니다. 또 애플 역시도 저평가되어 있던 분석이 4% 이상 올랐다. 마이크로소프트도 1%대 올랐다. 아마존도 1%대, 알파벳도 2%대 상승했다. 테슬라도 1%대 올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도 이제 AI를 중심으로 한 움직임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많이 올랐지만 지금 현재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 또 아마존 그 다음에 뭐 알파벳 전부 다 뭐 하고 있어요? AI 칩을 만들겠다. 이번에 애플 역시도 AI 칩 만들겠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제 심는다라고 그러죠. AI 칩을 심어서 이제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I 칩에 굉장히들 진심이에요. 그래서 이 대기업들의 AI 관련한 그런 행보들은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서 봐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테슬라도 1%대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전기차 관련한 종목군들은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면 뭐 리비안이라든지 이제 루시드였죠. 네, 이런 그 전기차 관련 기업들은 폭락을 했어요. 왜냐면 포드사였던 것 같은데, 네, 이 전기 자동차의 가격을 인하하겠다 이렇게 나오면서 경쟁사의 가격 인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위협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전기차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이 별로 좋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런 모양새들을 참고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꼭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5% 정도 하락했는데, 네, 돈 세탁 위험이 있는 고액 자산가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뭐 일단 뭐 조사 받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이제 주가 하락하는 모습이 좀 있었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전 대통령이죠. 트럼프 전 대통령의 SNS 네, 회사가 5%대 떨어지기도 했고요.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기술주들 같은 경우는 2%대 상승을 했지만 에너지, 금융, 헬스, 유틸리티 지수는 하락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쪽이 좀 떨어진 것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에요. 그죠? 국제 유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에너지는 또 도대체 왜 떨어졌지? 이런 식으로 보셔야 되는데, 요거 두 번째 이야기를 바로 연결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국내 증시 역시도 이제 이 반도체, 자동차 어제부터 굉장히 강한 흐름 보였는데 그 흐름이 더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판단됩니다. 그래서 소부장 관련한 종목이거나 AI 또는 이제 자동차 이런 쪽 계속적으로 관심 가지시고요. 전차 분단의 힘을 계속해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중동 불안감에 100불을 향하고 있는 국제유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WTI 5월물은 배럴당 86.21달러. 자, 지금 아직 90불이 아직 안 됐어요. 근데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배럴당 90불에 거래를 마쳤기 때문에 100불을 바라볼 수 있다. 근데 이게 지금 브렌트유는 원래 가격대가 원래 좀 더 비싸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기준 삼으시면 안 되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WTI, 네, 이 서부 텍사스산 원유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 90불 정도까지는 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왜냐면 중동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완화가 되어줘야 되거든요. 네. 지금 보면 그 이스라엘의 어떤 그
이란 영사관 폭격 사건 이것 때문에 지금 긴장감이 고조되어 있다. 그래서 이란이 이스라엘을 조만간 응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약간의 보복성, 그런 어떤 전쟁 비슷한 게 좀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전면전으로 들어갈 가능성은 많지가 않습니다만, 그래도 모르는 거죠. 국가 대 국가의 어떤 움직임이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라고 될 수 있는 거고요.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다. 만약 적이 우리를 방해하러 온다면 정책을 검토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란이 이스라엘을 때리고 들어가겠다. 근데 이스라엘을 때릴 때 어떤 다른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도와준다라고 한다라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게 될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뚫으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위협 자체는 상당한 거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게 된다면 대부분의 석유가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좀 골치 아프죠. 대부분은 아니고 전 세계 석유 해상 수송량의 20%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라기보다도 대량의 이런 유가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이 봉쇄가 된다면 운임부터 해가지고 해상 운임, 그다음에 석유 가격, 이런 에너지 가격 다 올라가게 되겠죠. 그럼 관련주들의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를 만들게 됩니다. 자, 원유가 수출되는 주요 해상 무역로가 막히게 된다. 그러면은 국제 유가가 올라가고요. 정제 마진을 이제 먹고 사는 이제 정유주 입장에게는 이제 수혜가 되죠. 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제 유류주, 정유주 입장에서는 정제 마진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걸 레깅 효과라고 한답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미리 싸게 사둔 제품의 가격을 올려서 팔아가지고 수익성을 극대화시킨다. 즉, 나는 10불에 사놨는데 지금 가격이 20불로 뛰었어. 그러면 10불짜리를 20불로 올려가지고 팔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10불의 마진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얌실이 기법이죠. 이런 쌀한 어떤 그런 판매 방법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것. 그래서 SOE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요즘에 오름세 보이고 있어요. 그다음에 GS 역시도 흐름이 좋은 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휘발유를 취급하는 이제 유가 관련한 회사들도 주가 상승률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지난주였나요? 제법 오래전부터 이야기 좀 해드렸던 내용들이니까 참고를 좀 해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 석유화학주들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제 수혜를 받게는 됩니다. 다만, 석유화학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유가가 올라가면 일시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당장은 마진이 좀 줄어드는 것처럼 보여서 지금 유가 상승은 악재가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석유화학주들의 특징은 뭐냐면, 경기가 호전되거나 또는 이제 유가가 상승하는 그런 시기에 물건 가격이 인상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왜냐면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니까 물건 가격을 올리거든요. 그래서 물건 가격이 올라가면 일단은 마진율은 유지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유가는 계속해서 하늘로 치솟지 않습니다. 자기들도 조절을 시켜주기 때문에 유가가 또 떨어지게 되죠. 하지만 물건 가격은 올라가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마진율이 높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화학주들은 유가가 올라갈 때 당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것이 실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서서히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화학주들은 경기가 이제 거의 다 좋아진 그런 끝물에서 올라간다 그런 얘기도 있을 만큼 천천히 움직이는 부분들이니까 서로 조금 다르다고 보셔야 됩니다. 정유주 섹터와 화학주 섹터는 서로 다르게 움직인다. 이 부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국제유가는 제가 보기에는 100불은 조금 과한 것 같아요. 그래서 90불 정도 전후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S-오일의 실적이 엄청나게 높아졌네요. 전분기보다 무려 6,500% 증가했다. 근데 퍼센테이지에 너무 민감하게 하지 마시고요. 전분기에 워낙 실적이 안 좋으면 6,500%가 아니라 몇만 프로가 증가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기저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참고도 하시고요.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야권 총선의 압승 때문에 금투세 폐지에 제동이 열릴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건 금투세를 폐지하자 이거거든요. 근데 금투세 폐지를 이제 안 시키겠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야당이 이제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서 법 통과가 어려워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워낙
네, 바라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말들이 많기 때문에 뭐 야권이 이제 자리를 차지했다고 하더라도 당장 뭐 어떻게 하긴 좀 어려울 거예요. 보통은 이제 포퓰리즘이 강한 그런 집단들이기 때문에 요 상태로 가게 되면은 그 뭐 주주들이 일어난다든지 국민의 어떤 그 반향심이 굉장히 심하다라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제 또 의식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셔야 되고요. 하지만 이제 금투술 시행에 대한 부분들은요, 개인 투자자의 이탈이 우려된다 이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야권이 원래 그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 금투세를 진행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금투세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다가 완전히 뒤집어 엎고, 네, 금투세를 진행한다 이런 쪽으로 진행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금투세는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이 연합산 5천만 원을 넘을 경우, 네, 주식, 채권, 펀드 모두 다 합치는 겁니다. 자, 이것의 수익의 20%를 네, 양도소득세를 걷는 것이다. 즉 5천만 원이 수익이 났다 그러면 세금이 없고요. 7천만 원이 됐다 그러면 5천만 원 빼고 2천만 원에 대한 네, 그 부분들에 대해서 20% 소득을 걷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수익이 막 1억 원 넘게 나올 것 같아. 네, 이렇게 지금 걱정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아유, 그렇게 돼봐서 소원이 없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소득이, 투자 소득이 5천만 원 넘어가는 거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요, 강세장이 나타나 버리게 되면 충분히 일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마이너스 손실이 났을 때는 그러면 세금을 다시 환급해 줄 거냐? 그것도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형평성 문제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금투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투자해서 세금을 얻는다. 네, 물론 이제 선진국 개선 시행이 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만, 네, 우리나라 정서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동안 해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걷어가면 안 돼! 이 주식 투자는 다 내 걸로 할 거야. 네, 이런 생각들 해야 되죠. 아니면은 이거, 합산 소득을 이제 뭐 한 1억 원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해주면, 아니면 20억? 네, 10억? 이렇게 좀 많이, 네, 크게 해주면, 네, 시행을 하더라도 별로 우리한테 영향이 없을 테니까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이거 피하는 방법도 좀 있죠? 안 팔면 됩니다. 네, 얻은 소득이니까 안 팔면 돼요. 근데 내가 잦은 매매를 통해가지고 수익 실현 해버렸다라고 한다면 좀 애매한 상황이 좀 되겠죠. 계속 주식을 보유했을 경우에 보유세를 내는 건 아니잖아요. 이 투자를 통해서 얻은 수익이니까.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지금 5천만 원 수익이다. 그래서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는 없는 게, 내가 이거를 안 팔고 계속 있다가 손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도가 이루어져서 수익이 확정됐을 때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안 팔면 되는 그런 입장으로 좀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자, 시장에서는 금투세가 2025년도부터, 즉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을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는 과세 부담이 커져서 투자자의 이탈을 부추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 것은 이제 코스닥 시장일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코스닥 시장의 개인들의 거래 비중이 80%에 달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죠. 개인들의 거래 비중이 80%에 달한다. 네, 그럼 거기서 돈 벌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세금 뜯겨가지고 열받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네요. 그러니까 1년에 5천만 원씩 밖에 벌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죠. 네. 그 다음에 대주주 요건이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이 됐지만 매물출의 가능성도 경계해야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되어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은 일단 상황을 보고 해야 될 것 같긴 하죠. 그래서 금투세 유예에 대한 부분들이 연장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확실하지 않다. 그래서 지금 보면 야당이 진행하고 있는 네, 금투세 시행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마찰을 좀 일으킬 것 같긴 합니다만 그냥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금투세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여러 각도로 우리가 또 헤쳐나가야 되는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이 되었습니다. PPI 완화에 나스닥이 상승을 했고요. 네, 기술주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AI 관련해서 반도체 종목군들 많이 올랐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100달러로 향하는 국제 유가. 자, 근데 100달러까지 가는 건 좀 오버인 것 같고, 네, 한 90불 정도까지 추가 상승은 더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정유주 이야기 해드렸고요. 자, 석유화학주들과는 조금 결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네.
금투세 폐지에 제동이 걸릴 것인가?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대응을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상황은 계속 바뀔 수 있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이 금투세 폐지에 대한 기대감은 우리가 가지고는 있지만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그냥 시행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야당의 승리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니까 이것들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이나 이런 것들은 뭐 지금 당장은 크지 않겠습니다만 연말쯤, 즉 올 연말 정도 됐을 때 네,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 미리 생각하고 계시면 도움이 좀 되겠죠? 네. 자,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수익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하지만 계좌가 손실 중인 상태에서는 수익을 만들 수가 없다. 수익을 보기 위해서 가장 우선시해야 할 일은 계좌의 손실을 회복하는 것이다. 당연하죠. 네, 계좌가 뭐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수익이 날 수가 없죠. 손실이 좀 줄었다 이런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수익을 일단 만들어 놓고 또는 제로 베이스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가야지 수익이라는 것이 단돈 1원이라도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수익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손실 계좌를 복구하는 것이다. 이 부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주말 변동성은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